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정도로 월봉에서 지지선 안 만나고 오랫동안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나스닥 충분히 만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현가 대비해서 아래로 한 10%? 11%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나스닥이 그렇게 빠졌을 때 코스피가 버틸 수 있는가 이 생각하면 좀 불안하기도 한데 또 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근데 오늘 시장에서 아쉬운 게 있죠. 자, 최근에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갭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해드렸어요. 갭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갭은 반드시 메꾸니까 갭자리 생기면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날 갭자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엄청 커다란 갭자리는 아니지만 일단 갭은 갭입니다. 자, 갭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맺구나? 이 자리가 그냥 26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600 정도인데 여기 못 메꿨어요. 차라리 오늘 하고 제가 아침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기세로 그냥 갭자리 메꾸고 전 약후 강 패턴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잘 초반에 빠지다가 이제 점점 말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래 갭자리를 여전히 못 메꾸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한 번 더 흔들리면서 아래 메꾸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위로도 갭자리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이 자리는 박스권 상단 부근 175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만 있냐? 여기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내 2600과 2750 요 자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2600 잘 안 깨고 있어요. 깨도 뭐 금방 다시 회복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박스권은 2600, 2750, 2750 가면 다시 2600 가고 2600 가면 다시 2750 가고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건데 그 사이 구간에 자, 여기에도 2600 한 60포인트 부근에 갭자리 하나 있고요. 2700 한 30포인트, 20포인트 부근에도 갭자리가 있습니다. 갭은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아래 갭을 메꾸고 2600을 한 번 더 딛는다고 해도 어차피 시장은 2750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개파락을 했어. 그러면 내 종목이 개파락했다. 혹은 개파락한 종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갭자리 정도는 충분히 메꿔줄 수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신규 진입하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참 그래. 이게 일단 오늘도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하형 추세선 원래 그러니까 추세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지금 나스닥의 우하형 추세선이 엄청 가파라요. 그 각도가 거의 뭐 개잡주 수준이야. 이 정도로 가파르고 긴 시간 동안 나스닥이 우하형을 보내준 적이 있는가? 이 각도로만 쳤을 때는 지금 거의 얘가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때? 사실 코로나 때는 낙폭이 더 가팔랐죠. 지금 보면은 제가 중단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건데 자, 코로나 때는 이거보다 낙폭이 이제 각도가 더 깊었어. 진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내 종목 야 하락 서킷이 한 번밖에 안 걸렸네. 막 약간 요런 기분 들고 이 계좌 마이너스 한 50% 찍고 나니까 이게 뭐 약간 감흥도 없어. 약간 멍 때려져요. 망했다. 진짜 세상 망했구나. 이거 뭐 지금 와갖고 손절 칠 수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 막 약간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그때만큼의 낙폭의 그 각도가 큰 건 아닌데 상당히 우하향 추세선의 낙폭이 되게 가파르다라는 게 지금 나스닥에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기세로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지금 아래로 지지선이 존재하는 게 없거든요. 일봉상. 제가 볼린저 밴드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면요 요런 식으로 상단을 타고 우상향을 해요. 상단을 타고 막 야금야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볼밴 하단을 타면 볼밴 하단을 타고 야금야금 빠지거든요. 상단을 탄 거랑 하단을 탄 거랑 똑같아요. 지금 얘 볼밴 하단 탔고 우하향 낙폭도 깊고 일봉상 지지선도 없어요. 나스닥이 지금 딱 그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또 나스닥 주봉 차트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도 만 포인트도 진짜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 자리 같은 경우가 월봉상 지지선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정도로 월봉에서 지지선 안 만나고 오랫동안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나스닥 충분히 만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현가 대비해서 아래로 한 10%? 11%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나스닥이 그렇게 빠졌을 때 코스피가 버틸 수 있는가 이 생각하면 좀 불안하기도 한데 또 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뭐 일단 그것도 차차 말씀드릴 거고, 일단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의 바닥으로 추정되는 게 이 자리거든요. 일전에 만들어 온 요 갭자리. 그 갭의 특성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래 갭자리를 메꾸면 보통 반등이 나오고요, 위에 있는 갭자리를 메꾸면 하락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걸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제 그 갭자리 뚫고 더 올라가긴 했지만, 자, 이렇게 갭자리를 메꾸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줘요. 반대로 아래 갭자리를 메꾸게 되면, 이렇게 아래 갭자리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갭자리를 메꾸면, 주가가 이제 메꾸게 되면 그때는 반등할 가능성,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갭자리를 메꾸는 순간은 매도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아랫갭자리를 메꿨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대 이 자리 있죠. 여기 있는 갭자리. 이 갭자리를 메꾸면서 시장 전체에 매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11,000을 절대 깨면 안 될 거예요. 이 자리 깨지면 사실 나스닥은 진짜 그 다음엔 10,000까지 내려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000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요거 지키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죠. 얘도 순간적으로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했으니까. 만약에 미증시가 11,000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스닥 바닥이 11,000인가? 자, 게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윗갭자리 살아 있습니다. 여기 14,000에. 그러면 지금 바닥만 잘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나스닥도 다시 재반등해서 14,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14,000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현가 대비 241선이 위로 몇 프로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현가 대비 지수가 27% 올라가는 거예요. 25%. 나스닥이 25%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내 코스피도 10% 가까이는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 구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윗갭 매크로 올라간다. 11,000을 지키면서 바닥 다져줬다. 그리고 나스닥이 반등해서 14,000까지 올라간다. 여기 바닥 지키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몇 프로 가까이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코스피도 여기에 갭자리 있죠. 3,100선, 운 좋으면 3,100선, 아니면 2,950선, 여기까지도 코스피도 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나스닥이 글쎄 지금 11,000 깨고 내려갈 만큼 뭐 대형 악재가 존재하는가?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만 만약에 잘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고점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의 악재들이 막 하나씩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종전까지는 아니어도 휴전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 이런 것까지 해결되면은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나? 이제 전쟁 리스크 해소됐다. 거기다가 뭐 그러면 이제 금리 빅스텝 안 하고 0.25%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럼 시장이 지금까지 악재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3,000선이나 3,100선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상 올라갈진 모르겠어요. 계속 말했지만 저는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깨고 우상향하는 시장이 나올까라고 한다면 사실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잖아요. 거의 3,000선이죠. 2,950선. 여기서 급격한 낙폭에 절반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2,950선 갭자리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000 부근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향후 시장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